예, 국민의당 전단여수가 이용주입니다. 장관이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하필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보보호 협정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 시점이야. 이 시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특히 군사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국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통수권자,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 이거 뒷받침되어야지만이 국민들로부터 그 정통성을 뒷받침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에, 통치권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이걸 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순전히 그 군사 정보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른 의도가 없다 하는 말씀. 알겠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일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과는 저희 나라의 일본 위안부 문제도 최근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특히 영토 분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일본이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 저희 나라에서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일본에서는 영토 분쟁이 있는, 즉 영토 분쟁 중에 있는 나라와 국가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한다. 아무리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최초로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 아니겠습니까? 1876년 고종 13년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했었던 통상수교조약이죠. 그 당시에 말이나 지금의 관점에 보더라도 통상수교조약 내용상으로 보면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침투를 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즉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토 분쟁 중이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까지가 다 불식된 당태 이후에 국민들이 일본과는 우리 이제 이런 정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시기가 됐다 하고 해야 될 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영토 분쟁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도 저는 호사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가지면 된다고 보고요. 뭐 일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달리 우리가 뭐 양보하거나 뭐 주저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미국의 정보도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토 등 32개 국가로부터 군사 정보를 받고 있고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반도를 수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마치 한 일간의 감정만을 갖고 이걸 바라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렇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면 어떤 나라도 아무리 이 막대한 정보 능력을 가졌어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정보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보 능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은 여러 나라와 정보 협력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일본하고 군사정보 교류 안 할 거면은 일본하고 그러면 외교 관계를 단절하라고 주장을 해야죠. 무역은 왜 합니까? 문화교류는 왜 합니까? 정말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할 얘기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집권을 하게 돼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북한을 이렇게 하는 행위 막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의사일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병근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1항 법률안은 피해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2항 법률안은 군용물의 획득과 관련된 범죄와 관련하여라는 구성요건 등이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질이 하나 알겠습니다.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예. 성실한 답변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뭐 어떤 예. 예. 이런 취지의 의사진행을 발언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법사위에 앉아있는 모든 의원들은 국정을 위해서 소신껏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마치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그 의원들이 특정 현안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여서 마치 북한을 위해서 그런 의견을 표명한 듯하게 말씀을 하신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 법사위에 앉아있는 어떤 의원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정 현안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갖고 있든 반대 의견을 갖고 있든 특히 한일 군사 정보협정 법안에 대해서도 그 법안의 내용 자체에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용은 타당하나 처리 시점이 지금이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의원들의 질의가 마치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뭐 다른 의원님들을 비판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저희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결국 한일 군사보호 협정을 반대했을 경우에 누가 유리하겠느냐, 누가 좋아하겠느냐, 북한의 김정일이 좋아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의원님들의 애국심이나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충성심을 제가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필치기금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예전에 그 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같은 걸 보면 그 출국 경로를 따지지 않고 공항 위에도 뭐 예를 들어서 항만을 통해서 출국하는 자도 다 기금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 경우에는 공항만 통해서 출국하는 사람을 기금 출연자로 하고 있거든요. 네. 특별히 그렇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법안이 이제 이 기금이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 국제적으로 이런 공항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이런 기여금 목적에 맞다는 측면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관행처럼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이제 관행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해왔고. 그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항에 이 해외유지법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거주 여건 발급이 그래서 폐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 또 알려면 좀. 해외 유지자들의 그런 요구가 있어서 폐지하는 것은 뭐 이런 이해가 되는데 이 거주 여건에 근거해서 행해진 행정처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들이. 네네. 그럼 이 거주 여건이 제도가 정비돼 버리면 그에 근거한 행정행위들이 근거를 상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뭐 그건 따로 네. 그래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칙에서 1년의 그 시행 준비 기간을 좀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징수법이라든가 뭐 병역법 시행령이라든가 뭐 소득세법이라든가 이런 그 관계부처 관련 법령의 개정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줄 그래서 이 생각입니다. 개정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예, 이상.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지난 그 전체 회의 때도 타입법 심사할 때 의사일정 제2항의 경우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같이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돼야 같이 통과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이건 전체 회의에 지난번과 같이 계류하고 기재위에서 법안이 올라오면 같이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예, 뭐 오늘 창정된 이 그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직접 관련되어서 처리가 좀 저희로서 시급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로서는 지금 가급적 오늘 이제 상정과 동시에 의결이 되고 또 이제 12월 1일 금요일 날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면은 가장 저희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런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은 뭐 전체회의에 계류시켜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는 방안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이로 지정돼서 본회의에 바로 부의될 경우에는 이 기금법안을 이번 차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수 법안으로 지정돼서 본회의 자동 상정되면 여기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부의될 경우에는 지금 저희 그 이 법이 같이 움직일 경우에 혹시라도 그 12월 2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부의될 경우에는 이 차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주시면은 일단 분리돼서 통과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리가 있네요. 지금 예산 국회가 아닐 때는 통상 이 국가재정법이 올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이 법사위 관행이었습니다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예산안 처리와 동시에 예산 부수 법안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재정법이 법사위로 올 가능성이 0%입니다. 국회의장이 이미 국가재정법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통과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산 국회가 아닐 때는 뭐 내년 2월이나 3월 국회 때는 동시에 처리하는 게 맞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해외 이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사회적 약자를 감금하고 강제 노역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 주요 범죄를 새로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로 편입하여 범죄 수익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가 인용하고 있는 형법 및 여신 전문 금융업법 등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를 신규로 중대범죄로 편입하여 범죄 수익 환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처벌 법규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대범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중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사회적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분쟁 해결 비용을 줄이고 국내외 중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분쟁 해결 시설의 설립 및 중재 전문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 재판 청구 사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정식 재판 건수가 급증하여 신속 처리 절차라는 약식명령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약식명령 후 피해가 가중된 경우나 불법 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남용 사례의 경우에도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어 사법정의에 반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기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위 세 건의 법률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안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석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56항, 제123항에서 125항까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정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사법경찰 관리 등이 응급조치 등을 할 때 의무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의 방실로부터 퇴거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개별 사안에서 미성년자의 보호가 취약해질 수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석님, 예, 그냥 제6항 법안은 이렇게 하십시오. 예. 예, 자료가 다 있으니까. 예, 의사일정 제6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이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현행 정보공개법, 감사위원회의 의사규칙 등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감사원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비공개 사항의 경우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엄격한 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은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이 사기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 소속기관이 장에게 보고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이 개정안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를 징계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이 전제가 되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심사 경과에 따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법무부 장관은 징계 사유가 있는지 대검찰청에 확인하도록 하고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해임, 면직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징계나 징계 부과금을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부분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나 검찰총장인 검사가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기소신청 대상 사건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당부를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하려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에 대한 사후 통제 장치라는 측면에서 재정신청 제도와 기능이 유사하고 대상 사건도 상당 부분 중복되므로 양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을 가지면 된다고 보고요. 뭐 일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달리 우리가 뭐 양보하거나 뭐 주저하거나 할 이유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찌됐든 미국의 정보도 우리가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나토 등 32개 국가로부터 군사 정보를 받고 있고 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한마디로 수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마치 하는 일간의 감정만을 갖고 이걸 바라보는 거는 결과적으로 북한을 이렇게 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국민들로부터 그 정통성을 뒷받침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위기에 통치권의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시급히 이걸 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답변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순전히 그 군사 정보라고 하는 그런 군사적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다른 의도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상대방이 일본이라는 거 아닙니까? 일본과는 저희 나라의 뭐 일본 위안부 문제도 최근에 다시 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특히 영토 분쟁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일본이 독도를 국민의당 전당여수가 이용주 의원입니다. 장관이 지금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하필 왜 이 시점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보보호협정 내용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단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이 시점이야. 이 시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특히 군사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게 국방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 통수권자, 국가 원수로서의 자격, 이거 뒷받침돼야지만이 둘러싼 영토 분쟁, 저희 나라에서 영토 분쟁이 아니라고 하지만은 일본에서 영토 분쟁이 있는, 즉 영토 분쟁 중에 있는 나라와 국가와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한다. 아무리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었겠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최초로 맺은 조약이 강화도 조약 아니겠습니까? 1876년 고종 13년에 운용호 사건을 계기로 했었던
통상 수교 조약이죠. 그 당시에 말이나 지금의 관점에 보더라도 통상 수교 조약 내용상으로 보면 다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일제가 우리나라에 침탈을 했다는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즉 일본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영토 분쟁주의라는 사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려까지가 다 불식된 당태 이후에 국민들이 일본과는 우리 이제 이런 정도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시기가 됐다라고 해야 될 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국민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영토 분쟁이 안 일어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독도 문제를 영토 분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토 분쟁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땅입니다. 실효적 지배라는 표현도 저는 호사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확고한 우리의